네, 안녕하세요. 홍석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마존에 상품을 등록하고 또 셀링을 하는 데 있어서 아마존의 가격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내가 상품을 등록할 때 보면은 뭐 유어 프라이스, 리스트 프라이스, 뭐 MSRP 프라이스, 그다음에 세일 프라이스 등 여러 가지가 나와가지고 뭔지 헤매시고, 그래서 또 잘못 등록할 수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마존의 가격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명확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아마존의 가격 정책은 두 가지 정책이 뭐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요. 네. 실제로 아마존 정책은 공정 가격에 관련된 정책하고 참조 가격에 대한 정책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한꺼번에, 그래서 아마존은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네, 를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 링크고요. 네. 이 링크를 클릭해 보면, 네, price your item 해가지고, 네, 아마존의 네, 마켓 페어 프라이싱 폴리시라고 하는 공정 가격에 대한 정책하고, 네, 레퍼런스 프라이스에 대한 정책이 있죠. 네, 참석 가격에 대한 정책 두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네, 클릭해서 다 살펴보시면 되고요. 네. 기본적으로 아마존의 가격에 관련된 정책은 요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기본적으로, 네, 아이템의 가격은 반드시, 네, 공정한 가격이어야 하고, 네, 아마존에서만 뭐 비싸게 판다든가 아마존에서 가격 조작을 한다든가 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이제 그런 것들이, 네, 정책들에 포함되어 있고, 여기엔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마존의 가격은, 네, shipping이나 핸들링 차지도 포함되고 있어야 되고, 뭐 디스카운트, 리베이트 이런 것들이 다 제한돼 있어야 되고, 표시가 돼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배송 수단도 표시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네, 로 프라이스 가이드 개런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존 무섭죠? 네, 로 프라이스 개런티를 하라고. 네, 아마존의 가격에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이런 정책을 아마존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아마존에서 판매되는 게 다른 마켓보다, 네, 가격이 낮아야 한다가 기본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셀러가 아니면, 또는 아니면 이제 판매권을 가지고 판매하고 있는 유통 셀러가 아니면, 사실 리테일 프라이스로를 가지고 다시 셀링하고 있는 그런 셀러들은 아마존에서 활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런 정책들도 계속 발표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그걸 아주 간접적으로만 보여줄 수 있는 게, 네, 로 프라이스 개런티라고 하는 게 있죠, 이미. 그래서 그걸 보시고, 또 뭐 나머지들도 쭉 살펴보시면 아마존의 프라이스 퍼 유닛 뭐 리퀘어먼트라고 해서, 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해 보시면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걸 좀 살펴보시고요. 네, 두 번째로, 네, 참족 가격이라고 하는 게 아마존에서 있는데, 레퍼런스 프라이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거는 또 클릭해서 보면, 네, 네, 아마존의 참조 가격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이거 영문으로 보기가 어려우시면 이렇게 눌러서 한국어로 바꿔서 보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근데 굳이 내용이 뭔지는 설명을 안 드리려고 안 읽어드리는 거는, 네,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깔끔하게 해드릴 거라서, 네. 아마존에 관련돼서 가격이라고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셀러인 내 입장에서 등록할 때 표시하고, 그러니까 크리에이트 할 때, 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애드 할 때요. 아마존은 애드 프로덕트라고 해놓죠. 그래서 뭐 이베이나 다른 데들은 크리에이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아마존에 상품을 등록할 때 우리는 보통 이제 리스팅이라고도 하죠. 네. 리스팅을 할 때 표시될 수 있는 가격이 이제 세 가지 정도가 되고요. 고객의 입장에서 볼 때는 또 약간 좀 다른 가격이 표시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총 아마존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보여지는 가격은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네, 유어 프라이스, 두 번째로 리스트 프라이스, 세 번째로 세일 프라이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worst price가 있습니다. 요거 중에서 이제 your price, list price, sale price는 판매자인 사람들하고 관련된 거고요. 네, 그 다음에 worst price는 구매자들에게 보여지는 가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상품을 등록해서 오퍼스 섹션에 가시면 등록하는 과정에서 your price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your price에 더해서 list price 또는 manufacturer's suggested retail price에서 MSRP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스탠다드 프라이스라고 표시되어 있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하는데 저는 잘 보지 못했습니다만 보통 이렇게 두 가지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둘 중에 하나만 표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예 요 관련된 게 표시가 안 되고 그냥 세일 프라이스만 표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your price, 세일 프라이스 근데 셀리어스로 등록하시면 세일 프라이스도 표시 안 됩니다. 그냥 your price만 있습니다. 이 각각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your price는 판매 가격을 뜻합니다. your price는 판매 가격을 뜻하고 죄송해요. 잠시만 띄울 게 하나 있어서 제가 그리고 이 판매 가격을 뜻하기 때문에 그냥 나 얼마에 팔겠다 라는 가격입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 프라이스를 이게 이제 아마존에서 얘기하는 레퍼런스 프라이스입니다. 참조 가격 한글로 하면 이 참조 가격은 용어로는 뭐 리스트 프라이스 또는 뭐 manufacturer's suggested retail price, 스탠다드 프라이스 이런 것들로 표시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리스트 프라이스하고 MSRP가 같이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필수사항은 아닌 거로 되어 있는데 근데 이거를 입력을 하면 그러면은 권장 소비자 가격은 얼마인데 난 얼마에 팔겠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스트 프라이스하고 MSRP는 같은 금액을 입력해야 됩니다. 이걸 다르게 입력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참조 가격이라서 원래 좀 다른 개념이 있는 게 리스트 프라이스의 참조 가격은 좀 더 광범위한 내용이긴 한데 거기까지 여러분이 판단하시거나 하기는 좀 쉽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그냥 리스트 프라이스에는 리스트 프라이스라고 표기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아니면 리스트 프라이스라고 표기되면서 MSRP라고 표기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둘 다 표기가 다 있어서 오퍼스에 있어서 입력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입력하는 가격은 권장 소비자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일 프라이스 이건 뭐냐면 나는 정상적으로 유어 프라이스 안에다가 나 이거는 얼마에 팔겠다 예를 들어서 39달러에 판매하겠다 했는데 근데 한시적으로 내가 요거를 좀 싸게 팔겠다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하면 상품 등록할 때 아예 그렇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일 프라이스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35달러 이렇게 쓰면 4달러 할인된 가격에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일 프라이스에 입력을 하면 기본적으로 세일 스타트 데이트하고 세일 엔드 데이트를 입력해 가지고 시작일 이 세일하는 기간의 시작일과 끝나는 날짜를 입력해서 할인 판매할 때 사용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아마존은 그렇게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거고 이렇게 해서 유어 프라이스하고 세일 프라이스를 두 개를 다 입력하면 그럼 상품 페이지에 어떻게 표시되냐면 여러분이 흔히 얘기하는 찍 끊는 가격이 표시됩니다. 그러니까 39달러 찍 거지고 그 앞에 이렇게 34달러 이렇게 표시됩니다. 그리고 와서 그 밑에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요 세이브 4달러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제대로 된 용어로는 취소선 가격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크로스드 아웃 프라이스 또는 스트라이크 스루 프라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취소선 가격으로 표시되는데 이게 언제나 되는 건 아닙니다. 언제나 되지는 않아요. 이렇게 표시하면 이제 고객한테 원래 이게 39달러짜리 34달러에 팝니다. 실제로 뭐 엔드 데이트 안 넣고 데이터 날짜를 입력 안 해놓고 하면 쭉 이렇게 취소선 가격이 표시돼서 좀 더 고객을 유인하는 효과가 있느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있는데 원칙상 아마존은 이 가격에 관련된 정책에 뭐가 되어 있냐면 가격 조작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격 조작 행위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유어 프라이스를 높게 잡고 그 다음에 세일 프라이스를 원래 실제로 판매하려고 하는 가격에 넣어가지고
고객을 속이는 게 가격 조작 행위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이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그래서 함부로 쓰는 게 아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세일 프라이스를 넣어가지고 취소선이 표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되고 그냥 유어 프라이스가 안 보이고 세일 프라이스만 보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일정 기간 동안 원래 유어 프라이스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일 프라이스를 넣어가지고 할인 기간을 정해서 얼마 할인해 주는 경우만 원래 취소선 가격이 표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존의 정책이에요. 그런데 처음 판매하면서 해도 취소선 가격이 나오기도 하고 또는 안 나오기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좀 약간 좀 랜덤인가? 아니면 복불복인가 하는 그런 경우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원칙상은 이 아마존은 어떻게 하냐면 일정 기간 동안 사실 유어 프라이스로 판매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판매가 좀 된 뭐 이래야지 그때나 세일 프라이스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 세일 프라이스를 항구적으로 붙여놓듯이 장기간 동안 딱 예를 들어서 39달러, 세일 프라이스 34달러 이렇게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추가로 프로모션이나 딜 같은 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아마존의 프라임 익스클루시브 딜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뭐 몇 시간 동안 하는 딜 또는 이틀 동안 하는 딜, 뭐 이런 딜들에 참가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할인율을 얼마 이상 표시하도록 하고 있죠. 근데 이때 이 할인율을 유어 프라이스로 기준으로 잡아주지 않고 세일 프라이스 기준으로 잡아줘 버리게 됩니다. 애초에. 그럼 내가 그 전에 세일 프라이스를 좀 삭제해놓고 하면 되지 않느냐?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제까지 한 뭐 3개월, 6개월 뭐 이런 식으로 세일 프라이스를 표시해가지고 그렇게 해놨다가 39달러에서 34달러로 취소선 표시가 되도록 해서 판매하고 있다가 내일부터 이제 딜을 하려고 대표적으로 뭐 프라임 익스클루시브 딜 같은 걸 하려고 딱 하면서 세일 프라이스 부분을 딱 없애버리고 그래 놓고 나서 이제 딜에 참여하려고 딱 하면 이런 딜에 20% 이렇게 할인을 주려고 하는데 안 들어가지, 딜에 참가가 아예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마존에서 이게 가격 조작 행위로 의심되기 때문에 딜 참가를 안 시켜버리는 겁니다. 또는 기존의 세일 프라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20%를 할인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장기간 진행하면 사실 안 됩니다. 그래서 요점을 세일 프라이스를 설정할 때는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상품을 등록하면서 취소선 효과를 누려가지고 좀 더 판매가 잘 되도록 고객의 구매 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는데 영구적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오랜 기간 사용하면 안 돼요. 그 점 명심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워스 프라이스는 뭐냐면 이거는 나하고 관계없습니다. 셀러인 나하고 관계없고 아마존이 직접 하는 행위인데, 상품 페이지에 가면 그러니까 셀러인 입장에서 보는 가 아니라 그냥 아마존닷컴에서 내 상품을 딱 보면, 또 다른 셀러들의 상품을 보면 상품의 가격 부분을 표시하는 상품명 바로 밑에 가격 부분을 표시해 주죠. 그 표시하는 곳에 워즈라고 해가지고 얼마라고 금액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프라이스 해서 판매 가격을 딱 표시해 주죠. 지금은 판매 가격 표시하는 게 워즈, 그렇게 해서 실제 세일 프라이스 판매되는 가격, 그리고 그 옆에 원래 유어 프라이스에 됐던, 그래서 취소선이 표시되는 가격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아마존이 표시되는데요. 그 가격 바로 위에 워즈가 표시됩니다. 이 워즈가 뭐냐면 아마존이 해당 상품을 90일 동안 모니터링 해가지고 판매 가격을 내가 수시로 수정한 게 있다. 그러면 수정된 판매 가격에 딱 90일간의 변화의 중간 가격을 표시해 줍니다. 거기다 딱. 예를 들어서 제가 39달러 했는데 한 달쯤 있다가 요거를 35달러 이렇게 해놓고 세일 프라이스를 32달러 조정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좀 너무 싸게 팔고 있다 해가지고 또 프라이스를 판매 가격을 37달러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세일 프라이스를 다시 4달러 정도 또 할인하는 걸로 해서
$33 이렇게 해가지고 또 리스팅을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은 $33, 그러니까 39달러, 한 달 동안 33달러, 33달러, 35달러, 한 달 동안 $37 이런 식의 프라이스 변동을 줬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아마존은 그 중간값, 딱 중간값인 39와 35 중간값인 $37를 딱 워스라는 용어로 해서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고객이 구매를 할 때, 예전에 이거를 이 셀러가 얼마에 팔았구나. 지난 90일 동안에 중간 가격이 얼마에 판매했구나를 참고하라고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가격을 가지고 높였다 낮췄다를 마음껏 하지 못하도록, 그게 고객들의 구매에 영향을 미치도록 이렇게 표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낮추고 있는 거는 괜찮은데 높이는 건 안 된다 같은 걸 간접적으로 아마존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셀러는. 그래서 아마존에서 볼 수 있는, 아마존에서 셀러가 또 고객이 보게 되는 가격들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아주 명확하게 지금 알려드렸고요. 이것들을 보시고 자신의 가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향후에 가격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세일 프라이스를 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취소선은 안 나올까? 이런 의문들도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통해서 해소하시고요. 또 아마존의 가격 책정에 관련된 이 링크의 글들도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참조 가격에 대한 아마존의 정책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공정 가격에 대한 아마존의 정책은 뭔지 또 확인하셔서 아마존에서 셀링하면서 가격에 관련돼서 뭔가 잘못된 행위가 돼가지고 페널티를 받지 않으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아마존에서 가격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명확하게 그걸 좀 알려드리고, 그에 따라서 어떤 주의점들을 해야 되는지, 셀러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좀 정리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